임신 사실을 병원에서 확인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산후조리원 이야기였다. 나에게 산후조리원이란 전혀 모르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. 무작정 녹색창에 산후조리원이라고 검색해서 찾아보았다. 솔직히 뭐가 뭔지도 모르겠었다. 각 조리원 홈페이지를 보면 다 자기네들이 최고로 좋단다. 일단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인기 조리원 몇 군데를 뽑아서 전화를 해봤다. 내가 거의 임신 6주차쯤에 전화를 했는데도 이미 예약이 꽉 찬 곳들도 있었다. 나보다 더 빨리 예약을 하면 거의 테스터기 하자마자 예약을 했나보다. 심지어 그곳은 2주에 1,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산후조리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벌써 예약이 꽉 찼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. 결국 맘카피에 도움을 얻었다. 산후조리원 검토 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, 산후조리원 추천 등의 정보를 얻었다. 나는 산후조리원 고를 때 크게 5가지 기준으로 고민해봤다. 첫째, 배우자 동반이 가능한가? 그리고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한가이다.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배우자 동반하기가 어렵거나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는 시스템의 산후조리원이 많았다. 둘째, 소아과 회진이다. 연계된 소아과가 있는지, 회진은 며칠에 한 번씩 도는지이다. 조리원에 따라 매일 도는 곳도 있고 2, 3일에 한 번씩에 도는 곳도 있었다. 셋째, 마사지이다. 가슴 마사지는 무료인지, 산전 산후케어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, 후기는 또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. 산바의 만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. 넷째, 시설이다. 2주 동안 평화롭게 둘이 보내는 마지막 휴가라고 생각한다면 시설도 절대 무시 못한다. 그리고 음식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검토해봐야 된다. 다섯째, 가격이다. 좋은 게 비싼 건 세상의 진리다. 그렇기 때문에 좋으면서 가격이 합리적인 것은 빨리 매진되기 마련이다. 그게 내가 남들보다 서둘러 조리원을 예약한 이유이기도 하다.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종로구의 한 산후조리원을 골랐다. 음식은 맛있고 소아과 회진은 매진이 돌고 배우자가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곳으로 말이다. 그리고 심지어 결제할 때 제로페이도 결제가 돼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임신 후 나의 첫 번째 퀘스트가 끝났다.